해외 반응, 유럽 통산 100호 도움 손흥민. EPL 기회 창출 2위 미친 기록 영국 언론 평점 플러스 외신 극찬 캡틴의 헌신, 평가 총정리.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이 도움 경기로 팀의 2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와의 5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시즌 1, 2호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3에서 1로 역전 승리하며 리그 2연패에서 벗어났다.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1에서 1동점이던 전반 28분 오른쪽으로 침투하던 브레넌 존슨에게 공을 연결해 역전골의 발판을 놨다. 후반 40분에 도중원에서 왼쪽으로 뛰던 제임스 매디슨에게 패스의 쐐기골을 도왔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를 연결했다. 경기 막판 토트넘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날 손흥민은 직접 슈팅을 시도하기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 공격수들을 활용하려 노력했다. 쐐기골의 주인공 매디슨은 손흥민은 이타적인 선수다. 항상 그가 패스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프사이드를 조심하면서 침착하게 따라갔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5일 에버턴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뒤 리그 3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다.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대회 경기까지 포함하면 4경기 만이다. EPL에서 10번째 시즌을 맞은 손흥민은 이날 경기로 리그 통산 64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선수로는 역대 도움 공동 2위에서 단독 2위로 도약했다. 전 동료였던 크리스티안 에릭센 62도움을 따돌렸다. 1992에서 2004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이 부문 1위 데런 앤더튼 67도움과의 격차를 좁혔다. EPL 전체로는 손흥민이 공동 18위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이날 후반 40분 나온 두 번째 도움은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통산 100번째로 기록한 어시스트이기도 하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같은 리그의 레버쿠젠을 거친 손흥민은 EPL 64도움 외에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0도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5도움 등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뒤 팬투표 결과 52.9%의 지지를 받아 경기 최우수 선수 격인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이 도움 외에도 유효 슈팅 1개, 키패스 7개 등을 기록했다. 통계 사이트 푸mov은 이날 손흥민에게 양팀 최고인 9.0점의 평점을 주기도 했다. 소파스코어는 손흥민과 매디슨에게 최고인 8.7점을 줬다. 2. 손흥민은 거만해서 골 못 넣어. 주장 박탈설 이어 비난 연속. 브렌트포드전 이 도움에도 비판받아. 손흥민은 승리에 결정적 활약을 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는 21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토트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브렌트포드의 3에서 1 승리했다. 토트넘은 승점 7점,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10위에 올랐다. 브렌트포드는 승점 6점, 2승 3패를 얻어 12위에 위치했다. 손흥민은 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연패를 끊는데 큰 활약을 했다. 솔랑케 선제골 후 존슨의 골이 나왔는데 손흥민 도움이었다. 손흥민이 2024에서 25시즌 첫 도움이었다. 기회를 만드는 패스를 연이어 기록하면서 토트넘 공격에서 윤활유 역할을 했다. 후반 막판에도 손흥민 도움이 나왔다. 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패스를 받은 제임스 매디슨이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상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이 도움을 정립한 손흥민은 키패스만 7회를 기록하는 놀라움을 보여줬고 그중 이 도움을 올렸다. 패스 성공률 86%, 드리블 성공 1회, 롱패스 성공 1회, 지상 경합 승리 2회 등에도 성공하면서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가 됐다. 득표율은 52.9%였다. 역사를 썼다.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는 손흥민의 도움 기록을 조명했다. 이 도움을 정립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도움 64개가 됐다. 동률이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62도움을 넘어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다 도움 단독 2위에 올랐다.
1위는 데런 앤더튼이 기록한 67도움이다. 이제 격차는 3도움이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역대 도움 18위에도 올랐다. 가레스 베리, 앨런 시어러와 동률이었다. 골은 없었지만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냉정한 시각이 나왔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 웹은 손흥민은 마크 플래켄 앞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잡았지만 공을 너무 오래 끌었다. 손흥민에게 골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데 거만함과 자신감이 붙잡았다. 고 언급했다. 영국 90MIN은 손흥민은 쉬는 날을 보냈다. 플래켄을 뚫지 못했고 득점 기회를 놓친 후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 이 도움을 기록하긴 했다. 고 평점 6점을 줬다. 3. 써니 가장 안타까운 후배 알리. PL 복귀 가시와 토트넘 통 큰 양보로 컴백 도왔다. 천재 미드필더였으나 안타까운 가정사로 인한 상처를 밝히며 선수로서 몰락했던 델리 알리가 현역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한국 시간 영국 BBC 스포츠는 케빈 테렐 에버턴 디렉터에게 알리의 거취에 대해 물었다. 앞서 이 매체는 알리를 복귀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에버턴이 토트넘과 협상 중이라 보도한 바 있다. 원래 알리는 2022년 1월 토트넘에서 에버턴으로 이적했다. 당시 토트넘은 알리의 이적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출전 옵션 등 다양한 옵션 금액을 삽입해뒀다. 옵션 발동에 기한은 없었기 때문에 알리가 에버턴으로 돌아와 뛰기 시작하면 토트넘은 수익을 얻게 된다. 에버턴은 한번 나갔다 돌아오는 선수니만큼 이 조항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고 토트넘이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테렐 디렉터는 토트넘과의 이야기는 잘 되어가고 있다. 알리와 다시 계약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합의했다. 며 토트넘이 협조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알리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에버턴과 계약을 끝내고 무적 상태였지만 여전히 에버턴 선수단과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어 알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턴을 위해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다. 우리도 바라는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견뎌온 친구 아닌가? 라고 말하며 알리의 복귀 위지와 구단의 지원이 잘 맞물렸다고 이야기했다. 알리는 잉글랜드 리그1 3부 MK 돈스에서 두각을 나타낸 뒤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차며 제2위 스티븐 제라드로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다. 스타덤에 올랐을 때 19세에 불과했다. 2016에서 2017 시즌 컵대회 포함 22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득점력을 발휘했다. 당시 손흥민,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데스크라인으로 불리며 토트넘의 현재이자 미래로 활약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경쟁력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빠르게 몸 상태와 경기력이 하락했다. 결국 에버턴으로 팀을 옮겼지만 반등하지 못했고 2022에서 2023 시즌 티르키의 베식타스 임대로도 반전은 없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선수 출신 해설가 게리 네빌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털어놓아 비로소 그동안의 정신적 기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나이지리아 갑부인 아버지가 영국인 어머니와 사이에서 자신을 낳은 뒤 방치하면서 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고 10세가 되기 전 담배를 피우고 약물을 파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다. 다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다. 12세 때 위탁가정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그 전에 겪은 일들 때문에 선수가 된 뒤에도 약물 중독으로 재활원까지 다녀왔다고 고백했다. 3. 사자가 돌아오면 새끼 고양이는 사라진다. 사자왕 질라탄의 분노. 내가 보스다. 내가 책임진다. 현역 시절 아약스, 인터 밀란, 바르셀로나, AC 밀란,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 B클럽에서 활약하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군림한 전설. 클럽에서 총 32개의 우승컵을 수집했다. 스웨덴 대표팀에서 A매치 122경기를 뛰었고 62골을 넣었다. 스웨덴 역대 A매치 6위, 득점 1위다. 현지 언론들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이 없지만 월드컵 우승컵이 없지만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표현했다.
이런 이브라히모비가 분노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 이에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브라히모비치의 전부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들에게 대응을 한 것이다. 이브라히모비치는 현역에서 은퇴한 후 2023년 12월 친정팀인 AC 밀란으로 돌아왔다. AC 밀란은 이브라히모비치를 클럽의 수석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직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스포츠 디렉터도 아니면서 이적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특히 전 AC 밀란 이사였던 즈보니미르 보반 등이 이브라히모비치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도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이브라히모비치가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해명을 했는데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다. ESPN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 정확한 임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브라히모비치는 나는 보스다. 내가 책임진다. 나는 AC 밀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한다. 또 AC 밀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